북한이 ICBM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면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워싱턴 DC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나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공격을 하면은 북한이 그러면은 이제 시애틀이나 뭐 뉴욕을 공격하겠다라고 협박할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합참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인사가 미국과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미국 학자들한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경우, 그럴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결심을 내릴 수 있을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부분의 미국 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기 어려울 거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한국의 동맹이니까 한국의 공격을 받으면은 보호를 해줘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북한과 핵전쟁을 벌이고 미국 국민들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생당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 그리고 확장 억제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고 설령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핵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때부터 해서 한국전쟁 이후로 안보 분업 구조가 완전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보 분업 구조가 미국 중심으로 철저하게 짜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을 표현할 때 린치핀이라고 얘기하고 딴 데는 뭐 주춧돌이라고 얘기하고 달리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다 그런 안보 분업 구조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옮겨서 전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전시증을 통해서 하는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일본이고, 이게 안보 분업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군사적인 작전 계획으로 들어가면 더 섬세하게 그걸 짜여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구도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만약에 갖거나 핵을 무장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그 소위 이제 동북아에서의 안보 분업 구조가 깨지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11대의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중 쉬고 있는 세대를 빼고는 나머지 다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태평양 함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본 주일 함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속 상시적으로 사실상 거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략 자산이 1시간 내, 30분 내에 거의 대부분 전략폭기들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그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확장 억제력이 주변에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확산론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단 하나의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시각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현실주의적인 학자들 그리고 비확산론자들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에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한국이 그 전술핵을 가질 만큼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과연 동의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전술핵이든 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 당연히 일본도 갖게 되는 거고 대만도 갖게 되는 거고 다 도미노처럼 다 갖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 핵 도미노, 비확산을 막지 못하는 그 체계, 그 상황, 그것이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핵을 가질 경우에는 미국이 그나마 동북아나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핵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핵의 질서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조정을 순간 놓는다. 그래서 너나 너 없이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패권 질서 유지가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상 한반도에서 핵이 한국이 갖는 것 자체는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약 한국이 이런 경고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한국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국에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 핵무장 핵실험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는 2단계로 북한 이제 2단계로 NPT 탈퇴를 선언하고 만약 6개월 내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핵무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은 핵무장의 방향으로 이미 두 발짝 가까이 나선 것이고 뭐 그 자체가 이제 핵무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비핵화 협상 재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한국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더욱더 나간다고 하면은 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은 카드로서도 우리가 핵무장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끔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제 북한에 행사하게끔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불러오게 하는데 중요한 압박수단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핵무장까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을 통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50개 갖고 있다고 하면은 10개를 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정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북한의 철광석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고 그 다음에는 수산물 수출에 대한 제재를 푸는 식으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 가동도 재가동하고 그리고 남북로 철도 남북중 철도도로도 연결하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미국이 이게 비확산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재가 오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한 적성국에 대한 제재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주요 품목,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품들 그리고 뭐 과학기기나 전자기기 여러 가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이제 제약을 하겠죠. 그리고 원자력 협정에는 실제 그것에 대한 늘 보고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감시와 태클을 걸겠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말이 안 된다. 그럼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재 수단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제재를 다 감당하면서 굳이 불사하고서까지 만들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가졌을 때 안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핵을 가졌을 때 이제 중국, 러시아 주변에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새롭게 설정돼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무장한 국가로서의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느냐 문제, 그리고 그들 국가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현상 변경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상 변경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현상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관계를 설정하길 바라고 내가 핵보유국을 인정하길 바라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는 방식이 다 바뀌길 바라는 사람 유일한 게 북한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까지 핵무장을 해가지고 우리도 다 이러니까 나도 이제 달리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현상 변경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국이 그걸 용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자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외교 관계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소수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고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핵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더욱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그 어떠한 제재에 대한 뭐 두려움도 없이 ICBM도 시험 발사할 수 있고 핵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가 두려워서 협상에 나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우리도 핵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그 북한의 현실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최근에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한국의 주요 군시설 그리고 항만과 공항까지 타격하는 모의 연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이제 주장이라고 봅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소위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고도화했는데 전술핵까지 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휴지 쪼가리 같은 걸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킬 필요 있어? 그냥 우리 파기합시다. 결국 파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뭐 여건을 그 파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시발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에게 우리가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한이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했던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중요한 근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파기선언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만한 근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파기한다고 먼저 선언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하고 우리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족쇄를 풀어주는 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여론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의 핵무장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약산론자들은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겠지만은 과거 이제 공화당 행정부처럼 이제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용인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뭐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일본도 핵무장하고 대만도 핵무장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여론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대략 70%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일본은 과거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핵에 대한 그러니까 반핵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핵무장을 하고 싶어도 그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당연히 핵무장하고 싶겠지만은 과거에 그리고 또 핵무장을 시도했었지만은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핵무장을 하지 못했고 만약 대만이 핵무장하면은 중국은 곧바로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만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말릴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서 뭐 주변 모든 국가들이 따라서 핵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법은 학자적 재료를 강화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학자적 재료는 태세이고 수단이에요, 그냥. 내가 최소한의 어떤 방어책으로 갖고 있어야 될 수단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북한에게 안보와 안보의 교환 논리를 성립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줄이고 동결시키고 그것이 필요 없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나도 뭔가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입구, 대화의 입구가 야 비핵화 먼저 해. 비핵화할 의지를 보여. 그렇지 않으면 협상 입구에 못 들어가.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면은 상대가 들어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입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알았어. 우리 서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줄일 수 있는 거 얘기하자. 서로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하자. 라고 하면 입구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럼 북한도 니네는 나 이런 거 위협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쪽 그 한미 당국도 북한의 지금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결시키고 제조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2차적으로 동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거기에서 신뢰가 생겨서 실천이 가능해졌다면은 다음에 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입구 자체를 다르게 이제 간판을 달고 들어가는 긴 과정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잡고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자기가 우리 딜레마를 만들고 있는 거죠. 계속 수단밖에 안 되는 확장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면은 뭔가 안심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더 그게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계속 상대방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데 비핵화 입구 간판만 걸어놓고 거기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한다면은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생겼을 때는 원칙을 뒤로 좀 먼 목표로 놔두고 당장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위협부터 먼저 줄이자. 근데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한 이제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제 한미가 너무 원칙론에 아직까지 좀 경도돼 있는 부분 그리고 북한도 지나치게 한반도 확장 억제에 대한 위협론만 가지고 계속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태도 그 양쪽이 다 그 안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